43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정권의 18년 장기 독재에 맞선 함성이 부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낮에 부산대생 500여 명으로 시작된 집회는 저녁이 되면서 시민 5만여 명이 합세한 대규모 시위로 번졌는데요. 이틀 뒤엔 인근 마산에서도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닷새간 지속됐던 부산과 마산 일대의 시위. 역사는 두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부마 민주항쟁으로 기억합니다. 4.19, 5.18, 또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한국의 4대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위가 끝나고 엿새 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2.6 사건이 발생했죠. 부산과 마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첨예하던 권력 내 갈등이 파국을 부른 겁니다. 이처럼 부마 항쟁은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계기였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과 달리 오랜 기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장면들과 그때 숨진 이한열 열사의 조형물 앞에 섰는데요. 동행했던 장제원 의원이 엉뚱하게 부마 항쟁 얘기를 꺼냅니다. 이한열 열사. 11일 전에 참 부마 사태. 이거 부마인가요? 예. 대학 1학년 때니까. 자, 일로 오라고.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붙었죠. 어떻게 79년 부마 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구분 못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 최루탄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또래에 있겠느냐며 억울해했는데요. 물론 부산 출신인 장제원 의원이 말을 잘못 꺼낸 게 화근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마 항쟁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열린 부마 항쟁 43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대표의 격은 들쭉날쭉이어도 국가 차원의 공식 행사는 그나마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마 항쟁의 진상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당시 연행된 피해자가 1,500명 정도란 기록이 있고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는 단 1명, 부상자는 79명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당시 중앙정보부의 비밀 문건을 통해 부마 항쟁의 진실에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시민을 개머리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믿기 힘든 광경들. 당시 현장을 찾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21장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부산 소요 사건 현지 출장, 수사 결과 보고. 사건 개요부터 연행자 수와 직업까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연행자 1,493명 중 일반 시민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직장인들도 넥타이 그 부대도 다 같이 합류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그 학생이 물론 그 키를 열었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항쟁이죠. 보고서는 시위대 투쟁 목표를 정권 타도와 민주 회복 달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진 맞는데 이후 구체적인 투쟁 전략은 마음대로 꾸몄습니다. 현실 불만과 반체제 분자, 일부 단체가 선동해서 교내 시위를 유발했다. 시가지에 진출한 폭력 학생들이 호응 세력과 합세해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방어한 뒤 전국 일제 봉기를 계획했다고 조작한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특정 세력이 있어서 걔네들이 사주해서 일어난 것이다. 배후 세력이라는 거를 드러나게 해줘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제일 정당성이 계속 있거든요.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조직도, 맨 위에 시위를 시작한 부산대가 있고 그 아래 양서조합과 난민전이란 두 축을 그려놨습니다. 양서조합은 양서,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고 노동이나 농촌 문제를 토론하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을 만든 최성묵 목사를 맨 위에 적어놓고 김일성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서점에서 유인물 등사를 돕다 간첩으로 몰렸던 황선용 씨는 지금도 중정의 날조극에 몸서리를 칩니다. 김일성과 최성목, 황승용의 관계 이래가지고 그 문제 쫙 조사를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만 나오면 내 입에서 연행되어 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또 다른 축인 난민전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앞서 다른 이유로 구속된 공안 사건 당사자들을 부마 시위의 배후로 엮어놓은 겁니다. 동네 경찰서 맞은편에 여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 가서 딱 묻는 게 뭐냐면 이북에 몇 번 갔다 왔냐 이렇게. 그냥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구타가 있고 간첩으로 먹는다는 느낌. 지하에서 고문 당하고 오다가 내가 너무 파김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강도가 세면 내가 누군가를 불든지 뭐 찍으라는 대로 찍고 다 하겠더라고. 중정은 야당 정치인 주변 인사들까지 배후 조직으로 끌어들였는데요. 이렇게 꾸며진 조직도는 일선 경찰이 무차별 연행을 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위에서 자꾸 국가보안법을 엮으려고 공문도 내려오고 지시도 내려오고 시한국에도 지시도 받았지만도 주로 중정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의 참모이자 5공화국의 실세였던 권정달 씨도 중정의 조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정에서는 난민전 관계자 등이 부마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보인다며 조직도를 그려와서 난민전에 맞춰서 수사를 하라고 협조 요청하였으나 막상 조사를 해보니 난민전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조작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마가 11.6 사건으로 그렇게 나지 않았으면 그런 대형 공안 조직 사건이 만들어졌겠죠. 간첩 사건 조작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항쟁 사흘째이던 10월 18일 박 대통령은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니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배후 세력 수사하라 그러면 있다라고 만들어내라는 것이지 배후 세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권력자예요. 박 대통령 지시 당일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돼 군 병력이 동원됩니다. 투입된 부대는 제3공수여단. 이듬해 5월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했던 바로 그 특전사 부대입니다. 이틀 뒤엔 마산에도 군대가 진입했습니다. 3.15 이거가 일어나가지고 이미 4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부마 항쟁은 간첩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중정의 보고서 중에는 좀 다른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도 대공용이점이 없다. 이런 결론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권력 주변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듯한 이런 대목들, 결국 11.6 사건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정의 45쪽 분량 또 다른 보고서. 제목은 부산 마산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입니다. 비밀 문서고 회의 종료 후 반납하라고 돼 있습니다. 부마 항쟁의 특징과 발생 원인, 대책 등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적고 있는데요. 종래 데모 양상과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했고 공장 직원과 점원, 재수생, 무직자 등 사회 저변층, 그리고 상인들과 일반 시민도 성원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손 흔들고 박수 치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 시야를 갔을 때는 진짜 물도 주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막 빵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조세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 저임금, 정치 불신, 불황에 따른 취업난이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며 사회 저변층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또 당시 부산 민심을 자극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 제명 등을 간접적인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요. 조세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과감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유화책으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건데요.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염증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분석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론을 좀 무마하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당시 청와대엔 이 같은 중정의 보고서와 정면 충돌하는 군의 보고도 올라갔는데요.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 교훈이라는 문서입니다. 보안사는 대통령 각하 영도력에 대한 지지와 존경 및 흠모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특히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6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쥔 전두환은 7개월 뒤 광주에서 이처럼 섬뜩한 주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 신군부가 교훈으로 삼았던 거죠. 이게 불행입니다. 그것이 이제 5.18의 비극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던 거다. 결국 부마 항쟁 당시 박 대통령 선택을 받지 못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차지철 경호시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하면 뭐 희생한다고까지도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름이 끼칠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유신 정권이 갑자기 막을 내린 뒤 전두환 신군부가 득세하면서 부마 항쟁의 진상도 그대로 묻혔습니다. 2019년 유일한 공식 희생자로 인정받은 고 유치준 씨. 그는 마산의 시위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가족에게 묻지도 않은 채 시신을 부검한 뒤 매장해 사망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의 여고 2학년이었던 서회인 양은 하굣길에 소형 최루탄인 사과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후 폐병과 우울증으로 지난 2000년 39살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이 아닌 부상 피해자로만 인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몇 장 안 남은 딸 사진도 잘 꺼내보질 못합니다. 보고 싶으실 텐데 왜 아이고 막 보고 싶고 뭐 보면 열이 올라오는데 그 되는 게 막 잊어보고 있어야지. 고문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옥상열 씨는 불남 파출소를 구경하다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5달 옥살이를 하고 나오니 취직도 어려워 원양 어선을 타면서 생계를 이어왔다는데요. 지난 2018년에야 재심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문에 못 이겨 처음 본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했던 건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노란 주전자 물전자 있죠. 거기다 물 한가득 넣어가지고 물 수분을 뿌리는 기라.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죽어. 공범이지 아니지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전투 경찰과 시위 참가자가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전경이었던 이종설 씨와 시위대였던 이진걸 씨. 안녕하세요. 예. 처음인데 여기 생각이 난데 반갑습니다. 43년 전 그때 그 자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출하려고 입구에 오니까 전경들이 페프포구 차 있고 이렇게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여기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 진압에 나섰던 전경들도 시위대와 한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출동 차량 안에서 불렀다는 노래. 데모 막으러 갔다가 데모하고 오지요. 뭐 이렇게 불렀어.
그럼 우리 뭐 소대장이나 경찰관들이 끄뻑 넘어가지 뭐. 부마항쟁 보상법이 제정된 게 지난 2013년 보상 근거를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듬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대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올해 8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마항쟁 피해자들의 배상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1975년 발령된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옥살이 등을 한 부마항쟁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오래전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이 부마항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패소 확정됐고, 뒤에 조금 덜 관여된 분들은 지금 이제 막 그 전원합의제 판결에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고, 굉장히 이게 지금 모순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마항쟁 보상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의 역사적인 중요성 4.19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한 전 시민적인 봉기입니다. 이것이 5.18로 이어지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최근의 촛불 시위로 이어지는 온전한 민주주의, 그게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